안녕하세요. 열고닫기의 꾸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제 주린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주린이 이전에 바보, 제린이었던 거죠. 스스로 재테크 바보였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깨달았던 부분을 전달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필요하다는 그런 재테크 관련된 내용을 재테꾸망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재테크, 그것을 제가 한번 실행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망 첫 회는 바로 200만 원으로 1억 원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1억 원을 어떻게 모아? 이렇게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내가 번 돈이 어디로 이제 새어나가고 있는지 그걸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산 관리를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고정지출, 변동지출 체크표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지출 안에서 고정지출, 변동지출, 그리고 저축 및 투자 해서 이제 저는 분류를 해봤어요. 세후로 해서 200만 원을 했는데 그때 여기 이제 지출이 다 이제 총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얼마만큼 내가 수입 대비해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0이 되어야 이제 정상적으로 내가 지출하는 게 정확히 어디로 나간다는지 파악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제가 지출하는 비용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썼는데 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월세 살았어요. 서울에 월세 비싼 데 집에서 월세 살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리비랑 공과금이 또 같이 나왔어요. 네, 보험료 10,000원밖에 안 냈어요. 왜냐면 저는 되게 건강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실비만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용돈, 부대자죠. 네, 부모님 용돈 이런 거는 이제 명절 때만 드리고 따로 이렇게 챙기지 않았는데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비, 뭐 교통비, 의료비. 저는 이제 크게 일단은 지출에 대해서는 과소비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적었고 예금도 한 20만 원씩 그래도 양심상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었는데 그냥 무분별하게 돈을 썼던 것 같아요. 뭐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아예 가계부는 안 썼고요. 그랬을 때 지출이 뭐 한 160만 원 정도 나왔다 하면 내가 어디로 나가는지 그리고 그 돈을 또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 활용하지 못한 돈이 40만 원 정도 됐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점 같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내가 이제 얼마만큼을 더 줄일 수 있고 얼마만큼 또 과소비를 하고 있으며 얼마만큼 내가 확인되지 않는 돈이 있는데 그 활용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주거비는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로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보험료 같은 경우에 월급의 한 10% 정도, 5에서 10% 정도가 적절하다고 하는데 저는 0.5%밖에 지출 비용에서 쓰지 않았던 거예요. 이 부분도 좀 내가 보험을 어떤 걸 들고 그 다음에 많이 내고 있다 그러면은 중복된 부분을 찾고 줄일 것인지 필요한 보장에 대한 부분만 사실 잘 설계하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향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또 조정을 해야 되고 식비 같은 경우에 술을 많이 먹는다면 줄여야 되고 네, 교통비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다 정책이랑 또 연관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광역 알뜰 교통카드라고 해가지고 카드를 통해서 이제 금액을 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 주택 청약도 어떻게 이제 2만 원을 들지 10만 원을 들지 그다음에 20만 원을 들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향후에 이제 알려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금 적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펀드 투자도 얼마만큼의 비율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돈을 이렇게 해도 아낄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또 변경을 한번 해봤어요. 중소기업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주거비는 한 28만 원 정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과금은 뭐 그대로 낸다고 하고 관리비도 부모님 용돈도 조금을 넣는 부분으로 하고 보험료도 한번 조정을 해봤어요. 식비, 교통비, 의료비, 쇼핑, 문화생활비는 이제 아까랑 되게 동일하고요. 아까 이제 40만 원이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예금, 적금, 그 다음에 펀드 투자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분산 배치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했을 때 딱 200만 원이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정확히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한 돈을 체크해가지고 이제 돈을 굴릴 수 있는 자산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만 하더라도 92만 원, 92만 원 정도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바로 나의 지출을 확인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계부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링크를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한번 흐름을 파악해가지고 내가 지출을 어디에서 줄일 수 있고
어디는 이제 새 나가는 돈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소비를 줄이는 게 가장 좋기야 하지만 워라밸, 현재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돈을 어떻게 지출하느냐 그 포인트부터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한번 가계부를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다음 편부터도 이제 다룰 내용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왼쪽이 A고 오른쪽이 B입니다. A는 저처럼 주거에 대해서 대출받는 게 좀 두려워서 그냥 월세를 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대한 그래도 돈을 아끼자고 해서 열심히 아끼는 사람이에요. B는 이제 주거비부터 조금 아꼈던 거죠. 그 부분하고 또 보험료도 또 어떻게 보면 잘 챙기고 이제 변동 지출은 동일한데 확연히 이제 돈을 모을 수 있는 월 금액이 달라지긴 해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금액, 월세 내고 그치만 이제 식비 정말 아끼고 했는데 지출은 110만 원, 저축을 할 수 있는 건 90만 원밖에 안 돼요. 4년을 한번 기준으로 두면 원금은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른쪽을 볼게요. 주거 대출을 좀 적절하게 잘 받아서 주거비를 최대한 아꼈어요. 똑같이 변동 지출은 동일한데 정말 아끼고 사는 사람이죠. 그랬을 때 77만 원 이고 저축하거나 할 수 있는 여윳돈이 되는 거는 123만 원 정도 됩니다. 확실히 이제 주거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동일하게 48개월 정도로 했을 때 계산을 하면 4년 뒤에는 5,900만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왼쪽은 그래서 꼬박꼬박 저축해가지고 다른 재테크 하지 않고 꼬박꼬박 저축을 했을 때 한 1% 정도 1에서 2% 적금을 든다고 하더라도 큰 수치는 이제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른쪽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를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금 펀드라고 해서 하는 부분이랑 주식 투자 그 두 가지만 해서 최대한으로 한번 수익을 내본다고 했을 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연금 펀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펀드에 이제 적립식으로 좀 투자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노후를 대비한다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펀드에다가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ETF나 아니면 일반 펀드 이런 걸로 상품 구성되어 있는데 어려우니까 그건 다른 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33만 원씩 해서 1년에 넣게 되고 이걸 또 다시 4년으로 계산했을 때는 1,600만 원 정도 되죠. 거기서 이거 같은 경우에 좀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세액공제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는 이제 세액공제로 환급이 되는데 66만 원이 환급이 최대 될 수 있고 그때 4년 동안 한다 그러면 한 26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에다가 나머지 금액은 주식으로만 이제 다 투자했을 때 9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다시 마찬가지로 4년 동안 이제 주식에 계속 투자를 합니다. 조금 우량주라고 볼 수 있는 애플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걸 보면은 연평균 200에서 300% 정도 이제 성장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량주 기준으로 한번 보면 200%라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매월 90만 원에 4년 동안 200%의 수익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8,600만 원 정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저금만 해서 이제 모으기보다는 이런 재테크를 알아서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나에게 맞는 그런 투자 성향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 1억 원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만들 수가 있죠. 단순히 이제 돈을 아끼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재테크를 한다는 거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의 여유자금을 만들 수 있는지 얼마만큼의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편에서는 좀 가계부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번 편은 어렵지 않으셨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렇게 가계부를 써보시는 거를 꼭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는 재테크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테크 하는 방법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 자금을 마련하는 거 그걸 어떻게 마련해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가계부부터 봐서 지출되는 금액을 확인하고 줄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부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어떤 비율로 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또 펀드나 이런 부분 들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보험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 재테크와 관련돼 있는 모든 부분 다 하나둘씩 체크해 나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재테크 얘기로 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